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57회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공학부 종신회원 이두성입니다. 네, 오늘 강연은 2025년도 공학부의 두 번째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입니다. 뜻깊은 자리 빛내주시고 빛내고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한림원 회원까지 오셔서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 그리고 과학자로서 걸어온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시고자 강연 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광주과학기술원 이재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은 한림원 회원님들을 연사로 모셔서 어려운 연구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내렸던 중대한 결정과 인생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을 함께 오신 여러분과 강연의 끝맺음 또 여운을 나누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약속하게 만찬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재석 교수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석 교수님은 광주과학기술원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여 부교수, 교수, 특훈 교수, 초빙석학을 거쳐 현재 명예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고분자 합성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이소시아네이트의 리빙 아나이오닉 폴리머라이제이션 중합을 최초로 발견하여 학문적 지평을 넓혔고, 나노 소재 제조와 광결정성 고분자 설계, 자기 유화중합 등 첨단 소재 연구를 선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고분자 항생 물질을 개발하여 인체 내 항균 펩타이드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혁신적 접근으로 국제학술지 엥게반테 헤미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시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 봉사를 아우르며 학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오신 과학자로서 저서 나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교수로서의 삶과 성찰, 평생 동안의 것들을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저와 이재석 교수님은 1979년부터 대학원 과정 공부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 45년이 넘었습니다. 이 사회를 보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이재석 교수님 실험실에서는 거시키라고만 하면은 다 학생들이 알아서 원하는 물건을 교수님한테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서는 이재석 교수님의 걸어온 연구와 봉사의 열정, 그리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학문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과 거시기 팀워크의 깊은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이재석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실은 이두성 전임 부원장님께서는 제 선배님이신데 저하고 같이 대학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까 정진호 원장님도 오셨는데, 그리고 유장렬 우리 센터장님이 지금 뒤에서 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잘 강연을 할지 두렵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 강연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알리기가 상당히 껄끄럽기도 하고, 가족들 앞에서도 이런 강연을 한다는 것이 참 껄끄러웠는데, 어느 순간에 용기를 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이런 게 전화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아주 바쁘게 산다는 것을 너무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인 석유화학 산업 분야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일부는 눈치가 보여서 이 자리에 못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가끔 이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한 번씩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강연을 제안을 받고 그분 이제 학술적으로 좀 그 멋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착각을 해서 고분자 탁티시티 제어가 가능할까? 이것은 너무 사실은 어려운 것이어서 고분자를 하지 않으면은 이해가 못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슬쩍 넣었습니다. 마침 내가 지금 책을 한 권 썼으니까 그 이야기를 순서대로 나열해 가면서 하면은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그 출판된 지스트 프레스 시리즈 30회 마침 저희 가기원이 30주년 설립 30주년이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30번째로 제가 지스트 프레스로 출판하게 됐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는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일부를 소개를 하나 하면서 제가 그 오늘 타이틀인 디시전스 거기서 어떻게 순간순간 결정했는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과학자가 됐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한류문에서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제일 좋은 공장이 뭐였냐면 이 방앗간이었어요. 그래서 방앗간밖에 공장이 없죠.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일 잘 살고 항상 쌀이 풍족하고 그런데 이 온동기를 보면은 저 그 어릴 때 저 온동기를 뒤집어 놓고 가면은 우리가 차를 타듯이 타겠다. 그거 똑같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학자가 막 이것을 보고 과학자가 되겠다고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저는 이제 1955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태어났죠. 그때 저희들 세대가 이제 베이비붐 1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엄청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옛날에 그 초등학교 가가지고는 수영이 못 오니까 좀 먼 곳에 있는 그 시골 마을에다는 분교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한 2년 다니고 다시 또 본교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은 항상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저희들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선생님께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저기 동기예요. 근데 저는 심리를 걸어서 그 학교를 갔을 때 그때 비가 철철 맞고 갔는데 옷을 갈아입혀 주셨어요. 아들이 같은 나이니까 그런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제가 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보통 그때 좋은 중학교를 가려면 이제 재수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해보국민학교가 그래도 전남에서는 서중학교를 자주 많이 배출하는 학교여서 그쪽으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시는 정경련 우리 친구이면서 사돈이면서 고등학교까지 계속 같이 다녔던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해보국민학교에서 서중학교를 이제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그런데 갑자기 이 초등학교 3년 마치면 고등학교 바로 가는 줄 알았어요. 선배들은 그렇게 갔으니까. 갑자기 시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그동안 안 했는데. 그래서 혼난 적이 있는데 겨우 강주 제일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공부는 않고 계속 초등학교 때 했던 태권도를 계속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또 성격이 있어서 거기서 끈기라는 그런 것들을 몸에 익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저희들은 저도 놀기도 좋아하는데 우리 딸이 그것을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클 활동은 서클 활동 다 하고 그때 태권도도 계속 또 고등학교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한 그 광랑이라는 서클이 아직도 고등학교에서는 없어졌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련 사돈도 계속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오늘 오기로 했는데 지금 지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태일 선배님 그다음에 김태령 후배님 그런 분들이 저희 고등학교 때 같이 마치 왔습니다. 지금 오셨는데 양태일 선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좀 더 늦게 왔으면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제가 존경하는 것이 서울대학교 올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능력이 있던 우리 선배님이 오늘 찾아와 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태권도 했지, 서클 활동을 한 서너 개씩 했지. 그러니 저는 서울대학교를 못 간 거죠. 그래서 전남대학교에 들어가서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는 주승호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늘 좀 일어나서 좀 인사해 주시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기술사 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도 이제 활동을 여러 가지 서클 활동을 하려고 한 서너 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번쩍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서클 활동에 들어갔더니 무슨 농촌 문제점에 대해서 발제를 하라. 그래서 발제해서 발표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갑자기 생각이 든 것이 있어서 선배들을 그냥 뿌리치고 그냥 어디에 파묻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첫 나름대로의 디시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감하게도 군대도 안 가고 4학년까지 계속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4학년 때 가교는 안 들어가면 쫄딱 망하는 거죠. 결국은 또 그때부터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학교에서 친구들 3명과 같이 카이스트를 어렵사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그때는 석사를 마치면 전임 강사가 잘 임명이 되는 거였는데 저한테는 그런 운이 따라주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모교에서 다시 유학을 결정하게 된. 일본 유학을 가서 아주 인자하신 낙강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운 좋게도 그런 제가 이제 갑자기 갔으니까 장학금도 못 받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의 덕이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본 국비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엄청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때 꼭 그 액수를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가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10부 만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다녔고 하여튼 박사 과정도 하여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토픽이 재밌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재밌게 했고 그것을 마치고 나니까 할 데가 별로 바로 연결이 안 돼서 그때 이왕에 박사과정 했으니까 교수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기회를 찾아보고 있는 사이에 기초과학특별연구원 엄청난 급료를 받게 됩니다. 45만 엔입니다. 직장인 평균 수준을 저희들한테 주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이노코아 올해부터 생긴 AI 장학생 이노코아하고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한 3, 4년 전에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자랑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때는 재미있었고 한때는 어려웠고 그러나 매 학기마다 대학에 원서를 내야 되는 그런 그 박사 한 사람들의 심정은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응모하고 떨어지고 업무하고 떨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순간에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보상으로 강주에 강주과학기술원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저한테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선후배 희생당했던 그런 이렇게까지는 그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제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문승현 우리 총장을 하신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한 6개월 가 있었는데 마침 자기도 미국에서 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주 오클라호마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가 다 알았어요. 이제 이런 학교가 생긴다는 것이 거기를 우리 가자. 그런데 같이 같은 학과에 들어가면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내가 이제 떤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은 한경학과로 가고 나는 신서재로 가면 좋겠다. 그런 결정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정보가 서울에서 이제 강주에서 안 와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휴가를 받고 강주를 갔는데 오늘 아까 소개드린 주승호 친구가 이런 광고가 나왔는데 봤어? 그 친구도 많은 친구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에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몰랐다. 이것은 진짜 도와준 거죠. 그때 못 냈으면 아마 내 학력으로 강주과학기술원에 들어가기 어려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같고요. 어떤 때는 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운이 좋아서 그 자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을 초창기 교수로서 임명을 받게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나무도 심게 되고 거기에 배치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동그랗게 친 것이 바로 제가 제 이름으로 식수를 했던 겁니다. 지금은 아주 커져서 저보다 더 커가지고 이제
제가 심었는지 모를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 옆에다는 돌을 세워놨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기념하듯이 소재를 기준으로 우리 역사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런 큰 놈을 하나를 상징적으로 놔두면 좋겠다. 진짜 제가 결정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르죠. 하여튼 그랬더니 갑자기 작년에 우리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기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포항제철에서 아마 도네이션 한 것 같아요. 철로 해서 그냥 지스들을 엄청 나중에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수가 가장 문제라면 문제고 어떻게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고 학교에서 교단에 쓰는 사람이 교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에서 철학을 갖고 했느냐 생각해 보면 초대 원장이 하두봉 원장이셨는데 서울대 부총장 하셨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업할 때만은 정장을 하고 정숙하게 하면 좋겠다. 그분 상당히 예쁜이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럴만 하지만은 저는 그것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마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제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낙가마 선생의 한 말씀 한 말씀에 중에 대학원생들이 너의 연구원이 아니다. 너한테 교육을 받는 학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두고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는 제가 이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항상 어느 순간부터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교육, 거기 고등학교 교과서에 아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런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을 항상 읽고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 학기를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철학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고 하면서도 이런 오늘 내 길을 결정해 준 것이 바로 오늘 토픽에 나온 디시전스 중에 이러한 말들을 생각합니다. 세렌디피티는 한 10년, 20년밖에 제가 생각했던 단어인데요. 상당히 우연히 찾아온 행운. GTP에다 물어보니까 그 말도 좋은데 우연 속에서 피어난 행복이나 기회라고만 안 될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옆에 적어놨고요. 여러 말이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승호 우리 친구가 그 공모 광고지를 안 줬으면 내가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아마 거기에서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기도 어렵겠지만은 들어가기도 쉬웠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운치리 기삼이 아니라 운구기일이다. 그렇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기회는 중요하다. 프로스트가 또 가지 않는 길을 이야기를 했는데 길 자체가 디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사르트르가 인생은 B와 D의 사이다, C이다. 아시죠? 다.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고 선택한 것이 길이 됐고 그것이 바로 지금에 서 있는 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결정이 됐고 그때
토픽도 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도 교수가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그동안 아주 스트레스 때문에 어렵게 살았던 얼굴을 좀 펴고 우리 친구가 서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글을 하나 써줄 테니까 사저성어를 하나 말해라. 그래서 자안에어라고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잘 못 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얼굴로 좀 웃으면서 사랑스러운 언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디시전이 들어가는데 영어 수업을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갑자기 하자고 그래요. 우리 학교는 또 시골에도 있기도 하고 또 좀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일본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일원이라고 이재석 교수는 일본어를 해도 돼. 그래요. 그래도 자존심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습관이거든요. 언어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하려면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때 바로 브레인 코리아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카이스트하고 우리 지스트는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저 교육부에 그런 그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같이 하는데 그때만 해도 지스트의 교수들이 논문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논문이 있으니까 카이스트 학원과, 신소재, 한근과 다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신소재하고 같이 하게 됐고 그 와중에 많은 카이스트 선배님들한테 상당히 질책도 받고 제가 그랬는데 너 카이스트 안 나왔어? 그러면서 우리가 PI를 해야지 무슨 지스트가 PI야 그랬는데 결국은 지스트가 PI를 하는 그러한 계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배 교수한테 박성주 교수님한테 학과장을 던지고 얼른 미국으로 이제 연가를 간 겁니다. 연가를 가기 전에 김재희 피부 박사를 같이 그 방을 방문했는데 영어를 가서 질문을 해요. 나는 못 오거든요. 이거 영어가 자기도 못 알아오면서 무슨 영어 수업이냐 그런 핀잔을 주는 언론들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습관이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가서 1년 후에 저는 바로 영어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는 미국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탁티시티 이야기는 아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졸서인 나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를 기준으로 해서 쭉 이야기를 나가겠습니다. 하필이면 저도 고향인 지역으로 대학 교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 이 책의 마지막이 인생 2막을 마치고 옵니다. 지금은 현재는 지금 인생 3막을 살고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림원에 엄청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더니 영광 원전 쪽에서 제발 강조과학기술원 정도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광 주민들이 상당히 강조과학기술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줄 것이다. 지금 사고도 안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그 프로젝트를 환경 프로젝트를 해서 좀 와서 발표를 해달라. 그러면 영광 주민들이 안심할 거 아니냐.
이미 지어진 온전이기 때문에 찬반 논란을 떠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안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저희들이 환경평가를 계속 해야 되겠다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기초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또 우리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되고, 자, 일본의 시스템을 한번 관찰해 보자. 그때 제가 후쿠시마를 방문합니다. 최근에 쓰나미로 없어져 버린 후쿠시마. 거기에 방문해서 어떤 방식으로 주민과 소통을 하는지, 그것이 바로 주민들이 방사선 환경을 조사하고 자기들이 발표하는 거다. 그래서 그 성과로 영광부터 주민 원자력 조사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것 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다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는 문제가 생기죠. 주택 문제가 생기죠.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이야기를 막 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해야 된다. 뭐 한전공대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원장님, 한림원 원장님들이 여수를 방문했을 때 지금 지역의 대학이 진짜 곧 죽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네가 한번 한림원 온탑 토론회를 주선해 갖고 해라. 꼭 이렇게 말을 하면 꼭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말주변도 없고 자연계 가지고 말주변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사회를 보면서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년 전이니까 상당히 빠르게 한림원이 나서서 주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림원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과학기술연구부가 연구비가 깎였을 때 과감하게 나섰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엄청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지금 6개 특수한 과학기술대학이 다 지방의 지역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잘 살리면, 지역 대학을 살리면 물론 거점 대학도 같이 해야 되겠죠.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활용을 해야만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반도체 공학과를 활성화시킨다고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의 정원을 늘려줘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 풀 수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이 3개 대학에 세계 대학에 거기는 언제든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에 한 번 정원 늘리면 절대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제가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한국도 좀 늦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빨리 받아들이고 그 학생들이 한국에 남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 책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일찍이 외국인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는 여성도 많습니다. 거의 반반이죠. 외국인도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을 많이 있으면 상당히 어렵대요. 여러 가지 실무 일을 하는데 외국인을 시켜가지고는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안 받는다는데, 일단 외국인을 많이 받아야 그 방도 활성화된다는 것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침 외국 유학생 중에
한 명이 주황 지금 박사과정 다른 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참가 아주 바쁘기도 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바로 여기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외국 학생을 받아야 되고 활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왜는 아니지만은 제가 하나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리 외국인 학생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오만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사실은 이제 포스닥으로 왔던 친구인데 지금 오만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우리 지도 교수였던 이재석 교수를 초청해서 한번 부르고 싶은데 그래서 지난 코로나 시대에 한번 계획을 했다가 그때 오랜만에 비즈니스 비행기를 한번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 못 갔고 작년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여기서 느꼈던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갔더니 막 그쪽 교수들이 저를 막 찾아와요. 인사해요. 저는 대구 어디서 공부했습니다. 어디 서울에서 어디서 공부했습니다. 전부 다 어디 사람?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 사람들. 오만은 공부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석유로 그냥 풍족한데 대학교만 나와도 다 월급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수도 외국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거기 가서 연구를 한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인사를 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돈을 많이 쏟았던 것이 이런 데서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자 오만에는 지금 석유는 있는데 어떻게든지 좀 다른 데 석유를 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정유 회사도 만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제조업을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세션마다 디스커션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대학에서 기업으로 기술 이전 이야기를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 제조 강국 5대 기술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사그라지기 전에 빨리 그런 데에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여기에 보시면 이집트, 인도, 그다음에 아까도 중국, 베트남, 몰도바도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저희 연구실을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6장으로 이제 들어가면 학교에서 상업화 개발이 가능할까? 이것도 이제 제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결정해야 되는데 기초연구, 고분자 합성 상당히 연구비 받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에 가면 내가 뭐를 할까? 좀 응용연구, 산업화 연구 그런 것을 생각하고 미리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꾸로야나기라는 사람을 과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상처 치료용 드레싱도 하고 세포 배양해가지고 그놈을 화상을 입었다든지 그것을 치료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면 드레싱 쪽을 연구를 하자. 이 연구 과제를 갖고 와서 들어오니까 그때 G7이라고 있어요. 우리도 G7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연구비가 서울 괜찮았습니다. 과학재단 연구비가 이렇게 기초연구가 아마 1,200만 원 정도였을 때 이것은 억 단위였으니까 상당히 컸죠.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매드폼 아마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만 해도 계약 관계가 별로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저한테는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망을 해서 이거 학교에서 산업화 연구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접었습니다. 접고 하여튼 그 다음에 기초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빨간 글씨로 있는 학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영석 1회입니다. 지스 1회. 1회인데 안타깝게도 박사를 받고 직장을 잡는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만능이었습니다. 이런 과제를 하면서 다른 연구도 다 했습니다. 초창기는 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 우리 학생들 전부 그냥 유 교수님 토픽 2개 했죠? 우리 3개 했습니까? 그럴 정도로 진짜 대단했어요. 유 박사는 2기, 조영선 박사는 1기입니다. 그래서 이분 돌아가셔서 이제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같으면 여기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친구들이 여기다가 나무를 심고 표적지를 하나 학교 내에다가, 그때는 그렇게 인정이 됐어요. 워낙 초창기 멤버로서 참 장래가 큰 제목이 될 만한데, 그러면서 친구들이 해줬고 학교에서도 승낙을 해가지고 여기에 표지석이 있고, 이번에 오기 전에 제가 닦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주제는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지금 과학자, 지금 박사과정 학생들이 3명이 와 있어요. 우리 최창근 박사 제자들인데, 연구 주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쭉 기초 연구를 쭉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가는데, 학생들이 우리 방은 합성 아주 더티잡이라고 하고 극한 실험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제 석사만 하고 나간 학생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합성이 좋아하는 또 여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과제 3개 했는데, 상처 치료용 드레싱 개발을 하고 나서 한참 안 하다가 응용연구는 좀 했죠. 왜냐하면 연구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구 가지고. 그래가지고 응용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해질 쪽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전해질이 이것을 미세먼지 방지용에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스타 안에 환경과에서 큰 과제가 있어서 거기에 제안해서 거기에서 연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서 그 소재를 가지고 나노파이를 만들어서 필터를 만들어서 마스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제품까지는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산업화까지는 않고, 저희들은 벤처 기업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때 아마 마스크 만드는 한 대만 설치 1억 정도 되는데, 설치했으면 코로나 때 우리 돈 좀 벌었을 텐데, 그런 디시전은 어렵습니다. 과학자는 또 달라요. 과학자는 과학자대로의 디시전을 하는 크기가 있고, 또 사학과가 이것을 봤어야 되는데 사학과하고 만나지 못했던 거.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우리 제조업, 아까 5대 강국이었던 우리 제조업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이런 과제를 했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한국이 코로나를 막는데 이 필터,
마스크 과제가 역할을 했지 않나 그런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이제 제가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아주 노벨상 이야기, 우리가 과학자니까, 그리고 광주 한국이 아직까지 우리 과학에서 노벨상 못 받았잖아요. 우리 한령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어떻게든지 노벨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우리 모두 다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노벨상 수상자의 만남, 저는 한 네 분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히가 선생님, 그랜버그, 그랍스 선생님, 시라카와, 이런 분들이 저 주위에, 아니면 우리 학생들도 많이 같이 했던 이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노벨상 그러면 우리 스웨덴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2022년 북유럽 학술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인터내셔널 심포지엄 온 아이오닉 폴리머레이션, 음연중합이 제가 토픽이기 때문에 거기는 2년마다 열리는 학회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제가 아쉽게도 한국에서 제가 개최를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은 2022년 제가 마지막으로 초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한국의 과학자가 2004년에는 가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바로 끝난 무렵에 초청받아서 가게 됐고, 거기 가면서 유황에 노벨상을 제정해서 주고 있는 스웨덴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동료 윤명한 교수한테 상의를 했더니 스웨덴에 KTH에 친구가 있다. 그래서 나를 소개해서 거기서 강연을 하게 하고, KTH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심사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데 가서 제가 강연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노벨회관도 참석했고, 이제 안내하신 분이 그러더라고. 노벨회관 거기 들어가면 쭉 뭐 그 많은 사람이 걸려 있는데 그거 재미없습니다. 옆에 카페 가서 좋은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갔더니 와서 이제 차 한잔 하면서 그 사람이 의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의자를 들어봤더니 사인이, 노벨상 수상자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피직션일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하고 하여튼 IP 참가하는 것도 마무리를 하고 북유럽 학술 여행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학생들한테 좀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지 옆에 있는 것이 또 접근하기도 좋고 희망도 갖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수 동료인 이광희 박사님의 지도 교수이신 희가 선생님을 우리 학교에 노벨 이름을 붙여서 노벨 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WSU라는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을 전부 초청해서 하나의 학과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 구른베그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WSU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분이 그 과정에서 돌아가시게 돼서 우리 이홍준 학생이 가서 그 사무실에 가서 디스커션도 하고 그랬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사에다가 그분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우리 이홍준 교수 박사는 지금 삼성전자에 있는데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괜히 했다 그럴 정도로 바빠서 못 오게 됐다고. 그런 사정을 좀 알았으면 한 10월 달에는 했으면
모든 사람이 지금 연말에서 바쁘다고 하네요. 돈 정산 아니 발표도 해야 되고 결과 발표도 해야 되고 또 그렇답니다. 회사 우리 제자분들은 중국 출장도 가야 되고 또 고객도 만나야 되고 오늘 고객을 뿌리치고 온 우리 한석 박사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우스 선생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라우스 선생은 칼텍 교수님인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기회입니다. 지스트가 이런 프로그램을 외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칼텍에 어떤 분들이 제 연구하고 가깝고 같이 할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그라우스 선생님이죠. 이분이 제가 앞으로 기초연구로 열심히 했던 이 소시아네트를 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했어요. 저하고 분야는 틀리지만 그래서 그러면 우리 것의 장점을 이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승낙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승낙이 돼서 같이 하게 됐고 이분이 록 클라이머 그러니까 바위를 등산하신 좋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이제 무등산을 꼭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우리 무등산을 가서 사진을 찍고 제가 칼텍에 방문해서 우리 홍성원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방문한 사진을 그래서 논문을 한 2편 같이 쓰게 됐고 여기에는 최창원 박사 오늘 여기에 참석한 최창원 박사 어디? 네, 최창원 박사. 그 다음에 유원근 박사가 있습니다. 최창원 박사도 마지막 나중에 하면서도 이것도 하고 이 프로젝트도 다그보니까 하고 또 자기 이소시아네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유상욱 교수가 한데 3개 했다 하는데 나중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것은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에 전공 아니시고 과학자 아니신 분들한테도 좀 재밌는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분하고 같이 공동 연구한 것이 이런 겁니다. 포토닉 크리스탈이라고 해서 광결정이라고 합니다. 광결정이 주로 자연계에서 어떤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색깔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케미컬 색깔하고 컬러하고 그 다음에 구조 스트럭처 컬러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케미컬 컬러에서 나온 색깔이 아니고 어떤 물질의 구조에서 이런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팔, 그 다음에 호랑나비, 공작, 이런 풍뎅이 이런 것들이 다 색깔들이 이런 구조 자세히 현명으로 보면 이렇게 구조가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서 빛을 반사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간접적으로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최창문 박사가 만들어서 보세요. 구조가 막 제어되죠. 화이트와 블랙이 되어 있는데 이 사이즈를 우리가 잘 조절하고 아니면 각 물질의 덴시티를 조정하면 이와 같이 컬러가 나온다. 그런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하고 가지하고 나서 코로나를 못 이기시고 돌아가셨고 제 은퇴할 때는 꼭 가서 축하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기초연구에서 말씀했던 이소시아네트 학문 30년 이것을 한번 보시면 이제 과학을 어떻게 해왔는지 아까 이제 이것을 함으로써 지스트 칼텍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적어놨는데 이것은 제가 30년간 했던 연구를 좀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초도 했고 응용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화 연구도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연구 주제는 주변에 있다.
이소시아네이트의 음연중합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우레탄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 전공 안 하신 분도 우레탄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합성하는 것이 이소시아네이트입니다. 그렇게 정도만 이제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응용 연구는 폴리아리렌 이서를 중심으로 그 계통에는 폴리아리렌 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에 와 폴리이미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전화 와가지고 각 대표 한 분이 계시는데 윤태규 교수, 저하고 동료, 초창기 멤버 그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전화해가지고 계속 콜록콜록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지? 그랬더니 진짜야. 그래서 워낙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오늘 못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그분 없으니까 뒷담화를 좀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분의 합성이 원래는 전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합성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폴리이미드를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겹치면 안 되니까 나는 폴리아리렌 이서 쪽으로 할 테니까 그쪽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그래갖고 서로 이제 분야를 나눴습니다. 폴리아리렌 이서로부터 여러 가지 합성을 하고 AV 가이드, 연료 전지막, 배터리 전해지까지 쭉 거기는 응용 연구를 해서 연구비도 받고 그런 사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또 파생된 것이 미세먼지 방지용 필터를 개발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소시아네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유학을 갔더니 약간 우리 고분자 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하이드록시 OH가 음연중합은 바로 공격하기 때문에 중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텍팅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해서 알콕시가 있으면 그 알콕시의 기능 서로 SiOSi 그 유리 같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제석인은 그 중에 알콕시 실기가 하나 갖고 있는 것을 한번 합성을 해봐라. 그래서 저는 뭐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바로 S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서 지도 교수가 주신 아이디어로 저는 그것을 실현시켰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주었던 겁니다. 제가 뭐 중간중간 조그만 아이디어는 실험하면서 아이디어는 냈겠지만 그랬던 거고 이것은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려가지고 이 음연중합을 하면 아까 말했던 알콕시 실리 그룹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아이소프레인 도메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블록을 필름을 이렇게 캐스팅을 딱 하면 상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아까 가교된 것을 왜냐하면 그 필름 상태는 어떤 용매에 의해서 또 녹아버리기 때문에 필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가교를 시키고 한쪽은 아이소프렌 쪽은 애칭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포러스한 폴리머 멤브레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상분리, 그 다음에 셈 사진으로 표면, 크로스 섹션의 단면. 그래서 저는 생각한 대로 아이디어대로 잘했네. 그래서 여기서 눈면 두 평과 이것을 활용한 여기 그 포화의 벽면에 알데히드키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엔자민을 한번 붙여봐. 그것도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어떤 상당히 나노 측면에서는 상당히 빨리 접근을 했고 어떤 그때 스텝은 이걸 작스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콕시 실리기가 있는데 이런 알콕시 실리기를 이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TIT를 졸업하고 지스도 오기 전에 닉갱이 있을 때
릭갱에서 말하지 않는 토픽을 하나 이제 이 포스닥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시간 나면 이런 개인적인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소시아네트가 있는 것에 하이드록시키를 결합하면 우레탄 결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우리 그때 한참 한국에서 유행하는 넌리니어 옵틱스 그러한 연구를 저도 좀 손을 대게 됩니다. 거기서 썼던 것이 이러한 이소시아네트의 알코올실리기가 있던 것.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접했던 알코올실리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소시아네트가 있는 것을 한번 합성을 음연중합으로 해보자. 그것이 바로 유상욱 교수가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기성입니다. 우리 지스대. 그래서 석사이면서 논문을 쓰고 간 첫 번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석사만 하고 제가 연구했던 TIT에 가서 박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표하고 나니까 이소시아네트를 그래서 이제 유상욱 박사가 성공해서 결국은 마크로모그에서 처음 우리 방에서 우리 마크로모그스는 고분자에서 제일 좋은 논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성이. 그런데 우리 지도 교수님 낙가마 교수가 일본에서 이런 책자가 나왔는데 자네 연구를 소개해줬네? 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야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재미있는 것이 이 단백질 같은 간단히 말하면 단백질 같은 힐릭스 구조를 갖습니다. 그렇게 구조를 가지면 특별한 물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일론 1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나일론 6, 나일론 6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본이 몇 개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붙이는데 이것이 카본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일론 1이라고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섬유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혼동하시면 안 되겠고 이소시아네트는 재미있는 것이 하여튼 이것이 시프트하다. 상당히 단단하다. 폴마체인이 그리고 분해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합성의 바이블 같은 책이 있습니다. 오대한 책이라고 해서 바이블 같은 책인데 거기를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리빙성을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이클로 이렇게 화환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로우 셀링 템퍼레처 때문에 어렵다. 이것이 하나의 꿈으로 저희 과제로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트라이머리제이션 그리고 카티온이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여기는 카운터 카티온이 소디움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큰 것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이것은 아까 소개드렸던 유상욱 교수가 데이터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러한 그 연구를 할 때 그냥 합성해서 해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러한 리액션 타임이랄지 리액션 템퍼레처에 따라서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시간까지는 100%가 얻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트라이머제이션이 일어나더라.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우리가 1차, 2차, 3차를 거쳐서 리빙성을 찾아냈고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분 또 저희들이 감사할 분이 아까 유상욱 박사는 소개를 했고 신영득 박사가 제2의 리빙성을 찾은 학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자리까지 잡아놓고 있었는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이 없다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의 합성 분야에 한국에서 좀 분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러한 그 하나의 합성 분야의 서클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까 조영선 박사, 신영정 박사가 불의하게 가셔서 그러한 학술 서클을 만들지 못하고 합성을 강화시키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멋있게 처음에 뭐 이렇게 학장들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일을 했고 이 이소시아나이트에 대해서는 60편 그러니까 30년 잡고 1년에 2편 정도의 논문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 용어로 이름을 남기는데 뭐 그럽스 촉매랄지 좀 화학 쪽에는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많이 남습니다. 특히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은 그럽스 촉매랄지 아까 우리 공동 연구였던 그다음에 스스키 묘라 커플링 반응이랄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이름을 남길 수는 없고 몇 가지 용어로 이름을 남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더블 코발런트 카이랄 도미노 이펙트 또 하나는 Governing Initiation Supporting Termination 지스트 이펙트 좀 이상하죠? 뭔가 있죠? 그래서 심사평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가 학교 이름 아니냐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근데 에디터 쪽에서 그냥 넘겨준 건지 그냥 몰랐는지 잘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에디터 쪽에서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우리 방에서 나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 코렉션이 완성돼 갖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나도 그 순간 깜빡했어요. 그런데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지스트 이펙트라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 모노마 커넥티드 프리커서 셀프 이멀전 폴루션 네 가지를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CCD라 해갖고 한쪽으로 컨트롤한다. 자, 그런 의미로 저희도 터미네이션으로 컨트롤했으니 이 사람들이 터미네이션, 이니시에이션, 모노마, 터미네이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노마로 이것을 컨트롤했고 이 사람은 이니시에이션을 컨트롤했고 저는 터미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빙성을 찾았기 때문에 터미네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에 이제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컨트롤한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컨트롤했다. 그래갖고 세 가지를 했는데 아직도 한 편이 논문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되는 최창훈 박사하고 박영규 박사한테 한 편 내자. 그랬더니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자고 했는데 하여튼 국제 활동을 통해 세계 학자들과 이제 교류한 이야기를 이제 8장이니까 점점 빨리 이제 끝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활동했던 것은 제가 일본에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남기고 학회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일본 분들하고 한국 분들하고 해서 조인트 포럼을 시작을 해서 12회를 개최했는데 최근 코로나 후로 지금 중지돼 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쭉 해서 열심히 일본과 교류를 했다는 것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P를 22년도까지 쭉
거기에 국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제가 이제 은퇴를 하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래도 제가 일본에서 하기를 했으니까 일본 친구들이 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홋카이도부터 큐슈까지 좀 한번 갈게. 그리고 이제 친구나 후배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스케줄을 쭉 잡습니다. 그래서 저기 홋카이도 대학부터 시작해서 자이스트, 그다음에 동경대학교, 나고야 대학교, 그다음에 규슈 대학까지 쭉 한번 도왔을 때 거기에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나카야마 선생 지도 교수를 소개드립니다. 이분들은 제 후배들이고 이분은 같은 연도에 물론 나이는 적지만은 같은 연도에 졸업했던 동료. 이분은 교수님. 그리고 우리 나카야마 선생 상당히 인자하게 저 얼굴이시죠. 그래서 큐슈 분인데 하여튼 저를 따뜻하게 맞아줘가지고 졸업까지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은퇴가 2020년이니까 2019년 은퇴 전에 한번 일본을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학술 여행을 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좀 책을 쓰면서 이런 타이틀이 어디서 나타나니까 갑자기 놀려갖고 진짜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비결이 아니라 그만큼 고생해 하면 교수가 되더라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신기해서 제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박테리아를 잡으라. 이제 한때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 타이틀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것들이 좀 슈퍼박테리아를 잡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학술 잡지 표지에 그림을 남기다. 이것이 이제 요즘에 자기가 돈 내서 또 내지만 그래도 여기에 당첨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실험했던 이미지를 그려다 주면 당첨되면 여기에 잡지에 이렇게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개반대도 실리고 그러면서 이것은 리뷰 페이퍼, 이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열심히 했던 슈퍼백테리아를 잡는 연구를 저희들이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마크로모르키스에는 초청 페이퍼입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60편 정도 썼는데 내가 가서 내면서 좀 해주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참에 누군가 추천을 해서 여기에 리뷰 페이퍼를 쓸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때 케미칼 리뷰를 내볼까 그랬는데 거기는 상당히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기다리는 참에 마크로모르키스에서 초청이 되어서 그동안 60편을 썼던 것에 대한 리뷰를 쓰게 됐고 저희 희망이라면 아까 드림이라고 써놨는데 포뮬레이션 책에 이것이 꼭 반영돼서 아까는 리빙성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재석 등이 리빙성을 발견했다. 그것이 꼭 추가되기를 바라는데 요즘에 책이 잘 만들어지는지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코포리머레이션으로 들어가면 아까 이소시아나이드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블로그까지는 우리가 리빙성을 찾았는데 우리 어디 있나요? 박인규 박사 인사. 박인규 박사가 이제 마지막 우리 박사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이 논문을 주도해서 했고 자기가 우리 방을 찾아가지고 이 방을 한번 가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스트 일기입니다. 지스트 학부 일기.
그래서 우리 학부 일기생이 우리 방에 온다 하니까 저도 상당히 그 높은 성적으로 들어온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받았는데 한번 학생이 아이디를 내갖고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자기도 이제 이것을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석사 때까지는 물론 이제 통합이었지만 석사 때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얼터네티브를 하겠다 해가지고 시간이 가겠지만은 이것을 시켰는데 결국 자기가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재밌는 양쪽이 다른 야누스 같은 구조를 이런 힐릭스가 만들어낸다. 그런 것을 주장을 해서 누가 그러시더라고. 안개반테 써봤냐? 우리 신소재공학과 교수님 한 분이 그랬는데 나도 못 쓰고 있다가 조용히 있었는데 마지막에 쓰게 돼서 다행히 안개반테 하나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치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 제목을 아까 이렇게 펜시해야 나는 여기에 할 기회를 존중하고 탁티시티 제어가 가능할까? 그것을 딱 쓰고 나니까 이것 갖고 1시간 제목이 안 되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오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서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이제 줄이는 방법으로 그러나 중요한 과제니까 이것으로 냈더니 마침 우리 여기 한림원에서 발표하라. 그런데 나중에 아까 책 제목을 넣었다는 것을 이실직고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시켜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 갖고는 전체 1시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데 네가 어떻게 변화를 시켰느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이 변한 것일까? 아직도 의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말해보고 없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탁티시티 아까 말씀드렸던 한쪽으로 사이드 체인이 가는 것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는 거 불규칙적으로 가는 거 이것들은 합성할 때 이미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어를 했는데 이것은 맞는 거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왜 템을 찍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러한 파티클을 만들어서 보통은 우리가 이런 파티클이 얼마 사이즈로 해서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템을 찍었어요. 우연히. 이것은 아까 이소시아나이트 때문에 이런 블록을 만들게 됐고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뉴 리설트입니다. 새로운 리설트인데 그러면은 새로운 사이언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우연히 찾아온 세렌디피티. 이것을 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여기서 어떻게 분석해내고 이것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과학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교를 하면 이런 가교에서 찾아낸 건데 가교를 하면 이렇게 아모퍼스하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있을 텐데 우리가 만든 것은 우연히 어떻게든지 규칙성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아주 잘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런 규칙성을 보여줬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우리가 좀 보여줬더니 내처에다 냈습니다. 가감하게. 근데 안 받아줘요. 자, 내려가고 어드밴스 머티리얼 갔습니다. 그 심사위원들도 이건 뭐야? 그런데 에디터 초이스로 아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드밴스 머티리얼은 됐어요. 그래서 실었고 하여튼 규칙성이 좀 보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새로운 아마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투 모노마 커넥티드 프리커서라는 이름을 물론 나중에 지었죠. 물론
어제 오늘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할까 하면서 바쁘지만 나태주 시인이 강주과학기선을 방문했어요. 그분은 저보다 이제 한 10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철학을 한번 듣고 가서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시를 지어놓고 제목을 씁니까? 먼저 제목을 쓰고 시를 씁니까? 질문을 누가 했어요. 둘 다 맞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아모포스 했던 것이 우리가 해보니까 가결해보니까 이런 규칙성이 아까 나타났잖아요. 어드밴스 머티리얼. 그러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노말을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한번 반응을 중합을 시켜보자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규칙성이 나타났어요. 엄지. 금속에서나 나타나는 규칙성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면 HCP랄지 FCC랄지 이런 것이 규칙에서 금속에서 결정성을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삼성 미래재단에서 저희들이 연구비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감사를 드리는데 상당히 큰 연구비, 제 인센티브도 약간 받았습니다. 그런 연구비는 별로 없는데 그랬던 과제가 이것으로 됐는데 이것이 내처 커뮤니케이션 또 내처에서 미끄러져서 이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내처 그 패밀리에 들어가서 삼성 미래재단에는 뭐 약간은 의무방어를 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규칙적으로 되려면 이런 아모포스 형태로는 도저히 그런 형태가 안 나올 텐데 네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신디오탁틱 같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규칙적으로 될 거냐? 그런 것을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주황 석사과정 처음 토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그것을 밝혀내기가 어려웠고 그것을 그러면 가결을 해서 했을 때 바뀌었을 때 그것을 진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하여튼 규칙적으로 우리가 규조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연구를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지만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불규칙한 고분자 특성을 이와 같이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전도성을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제가 내 연구 논문에 과학 용어를 남겼다 해서 이름은 저희들이 합성이랄지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으로 남길 수는 없었지만은 셀프 이멀전 포리메이션 이것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사과정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블록을 만들면 여러 가지 구조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중에 하나를 이것은 우리 지도 교수님 낙가마 선생님의 아이디어였고 자기는 실현시켜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를 없애버렸더니 포러스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블록을 만들면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이러한 베이지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호모폴리마에서도 이러한 베이지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또 밝혀냈는데 좀 열심히 좀 분석을 하고 좀 더 과학적으로 어프로치했으면 좀 더 논문이 레벨업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나중에 후회도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암필필링 모노마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를 여기를 보시면 하나의 모노마인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누면 여기에 비닐 그룹은 하이드로포빅, 여기 밑에는 하이드로필릭 이런 것들을 쭉 고분자 반응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마이셀이 베지클 같은 것이 생성되는 것을 저희들이
셈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안이 가득 차서 결국은 이와 같이 파티클이 만들어지고 이 파티클을 잘 조정을 하면 아까 포토닉 크리스탈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아까는 3디멘전al 이것은 2디멘전al 포토닉 크리스탈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뭐 제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거기에 페브로스카이트 같은 나노 파티클을 넣으면 이와 같이 다양한 색깔의 포토닉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당신은 다 안성하고 졸업했느냐? 뭐 아쉬움이 많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정년을 해야 되고 또 후배들한테 넘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마무리되는 것 중에 이와 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드레이트, 안티박테리얼 리에젠트, 치매 모델 접근, 그 다음에 탁시시티 제어, 아까 말씀했던 탁시시티 제어, 그 다음에 아이언 컨덕티비티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10회 만에서 3승. 오늘 LG에 이정필 박사가 중국 출장이 아니면 오겠다고 해서 이것 어찌냐 지금 상당히 고체 전해져서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일과 함께 인사이트 에세이라는 것을 지시트 소개지에 좀 써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남긴 못다한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가 세포를 뚫고 들어가는 항생제 이야기,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트 이야기, 그 다음에 알파 헬릭스가 베타 시트로 변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아직 안성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이드레이트인데 하이드레이트는 상당히 많이 지금 그 오일 수송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오일 수송하는데 갑자기 온도가 낮아져서 얼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양의 하이드레이트가 들어가는데 노르웨이 켈렌드라는 과학자가 연락이 왔어요. 당신 그 폴리머가 좀 우리 거기에 쓸 수 있는 하이드레이트에 쓸 수 있는 구조하고 비슷한데 한번 해볼래? 그래서 연구한 것이 이 연구고 그분하고 같이 공동연구로 냈고 지난번 북유럽 여행 때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개반테 낸 아까 박인규 박사가 마지막에 정렬을 쏘아부은 그러한 얼터네티브 폴리머. 그래서 안개반테의 마지막을 장식했고 이것은 포항공대 이문호 교수하고 같이 연구해서 우리 물질이 알파 헬릭스에서 베타 시트로 펩타이드가 많이 변성이 돼서 뇌 안에서 결국은 치매에 연결이 된다. 최근에는 이제 또 반대 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더 많이 이제 진척시킬 수 있는 연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탁티시티를 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아쉽지만 여기서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은 응용 연구로서 우리 방에서 하고 있는 음이온 중합이 분자량을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구조에서 나오는 프로퍼티가 아니라 분자량에 따라서도 특성이 달라지더라. 분자량을 컨트롤했더니 10-3승 Gm/cm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데 이정필 박사가 왔으면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약간은 아쉽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한 저희들이 연구를 끝으로 40년간 연구를 마무리 지었고
하여튼 이소시아니트가 하나의 분야로서 제가 정립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워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남아 있는 연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제 이것으로서 이제 제2의 막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선이라는 차프타 하나도 아니고 차프타의 차프타 하나의 간단한 작은 자선을 저는 씀으로써 저의 그 나름대로의 연구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재언을 마침 또 이런 것들을 이 지금 할리몬하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강연만 하지 말고 또 그러면 당신이 앞으로 정책 제안을 하나 해라. 이 고민도 많이 했죠. 머리도 안 들어가고 좀저 디스플레이 보면은 머리도 멍멍해지고 그런데 또 욕심이 생겨요. 또 사람이. 그래서 하겠다 해버렸어요. 이게 할 수 없이 하겠다 해갖고 이것 하고 또 정책연구소하고 또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야, 지스트 소개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이오도 아닌데 내가 바이오에 관계된 건데 네가 한번 써볼래? 이제 대협력지에서 나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앞으로 3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인사이트 에세이로 오늘 출판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메일이 있으면 그냥 SNS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중에 재언에 들어갑니다. 우리 것들이 지금 최근에 할리몬에서 있습니다. 온탁 토론이라고. 거기에 AI하고 신소재하고 어떻게 융합을 해야 앞으로 AI 시대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마침 이것을 적고 있는 판에 지금 책정지어서 제목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AI 시대 나선형 고분자의 합성 분야 발전 방향. 그렇게 해서 좀 쓰고 엊그저께 초안은 마무리해서 할리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가지가 겹친 하여튼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달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신소재에서 간단한 합성,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있었던 콤비네이터리얼 신세스 정도의 경우의 수를 많이 바꿔가지고 합성을 시키는 거 로봇가 합니다 지금.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또 로봇 2개가 서로 공유하면서 합성을 합니다. 그런 시대에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고분자는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극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극한 실험을 좀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과정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할리몬에서 제안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기로 마음을 먹고 욕심부리다가 지금 혼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DFT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DFT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내라는 연구는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계산과학, 그 다음에 콤비네이터리얼 신세시스, 막 경유서를 조합해가지고 하는 거. 그 과정을 이제 AI로 시대에 왔으니 데이터를 컬렉션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합성을 전부 콘덴세이션 같이, 부가중합 같이 그것이 되겠습니까? 데이터가 틀리겠죠. 그래서 분야별로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프로세싱하고 트랜스포메이션 해야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이소시아니트만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도메인 나리지가 되고 결국
AI하고 신소재의 융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면 피지컬 AI가 될 거고, 거기에 로봇이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처음 단계는 오토메이션이라고 할까요? 우리 프로테인 생산은 아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오토노머스, 자율 실험이 있을 거고, 또 그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휴먼 인 더 루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합니다. 셀프 드라이빙하고 ASI, 슈퍼 인텔리전스하고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가는 각자 그 있는 위치에서 아니면 분야에서 약간은 틀린 것 같습니다. 현재 제조 AI가 한국의 5대 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뒤에서 따라오고 추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중국한테 지금 제조 힘듭니다. 그래서 세계의 무역을 중국한테 뺏기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나라 또 제조업도 석유화학 산업처럼 좀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AI하고 제조가 융합한 그러한 제조 AI의 핵심을 빨리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이번 정부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접목해서 석유화학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페크 회의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강연했죠.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 한국이 조건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프트웨어만에 K 컬처, K K 많잖아요. 소프트웨어가 많다. 그 다음에 테크니컬 사이언스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매니팩처링 캐파빌리티 진짜 좋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AI에 대한 정열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두를 가고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이 2016년 한 번에 안 됐어요. 우리 부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 회원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했더니 아마 그러면 한번 이 강연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아마 그 다음에 정회원이 아마 올해까지인 것 같고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임원들이 강주에 오셔가지고 9월달에 영상강을 같이 누볐던,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봉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학 교수의 역할이 연구, 교육뿐만 아니라 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구원으로서, 교원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고, 또 보직을 하면서 지역사회하고 연결도 했고, 그러면 지금 은퇴 후는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하는 한에 상당히 강주 전남이 낙후된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러한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대표는 못하고 그냥 운영위원장으로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건강해야 주변과 국가에 피해를 덜 준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수영을 마치 은퇴 전에 시작했어요. 진짜 힘든 시작인데 진짜 잘했다. 지금도 가기 싫지만 갔다 오면 엄청 행복하고 거뜬합니다. 숨쉬기가 어려웠어도 이제 숨쉬기도 더 하고 나오면 편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친구에게 내가 이런 데가 좀 안 좋다 그랬더니 이 협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몸표기 생활운동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년 한 3년 됐는데 사범시험을 봐라. 그 사범시험을 보면 거기서 이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사범시험 볼 때 공부 좀 더 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은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해서 아니라 시민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건강해야 건강보험료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집안에도 편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의 였다고 보고 여러분들도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가장 쉬운 것만 제가 온몸 돌리기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것을 하나로 여기 오셔가지고 이익이 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것만 집에서 하시고 하여튼 고개는 꼭 요즘 뒤로 제치고 목 디스크 절대 안 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감사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제자가 있고 하여튼 뭐 99명인가 100명인가 101명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100명이라고 그냥 쉽게 했습니다. 저서를 하나 제자로 하나 생각하고 놨고 오늘 강의를 두 번째 제자나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제안서가 곧 완성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제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와주신 참 쑥스러운 강연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쑥스러웠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인도 있고 각 대학교 대학교 친구도 있고 또 초등학교 친구부터 고등학교 친구, 선배님, 후배님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를 모를 친척들이 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가족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석 교수님의 소중하고 유익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교수님께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정말 강연 잘 들었고요. 존경스럽습니다.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시기를 한번 좀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시기. 아까 하여튼 거시기 가서 거시기 가져오라 하면 딱 갖고 온다고 내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통하는 어떤 대명사죠. 그래서 하여튼 좀 쑥스러울 때랄지 아니면은 얼른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랄지 그럴 때 그냥 자유스럽게 쓰는 머시기보다는 거시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연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너무 일찍 은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우선 네. 제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다들 다 특색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그래도 초창기 일에 그리고 고인이 되고 이 세상에 안 있는 조영선 박사를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실험실 와서 전부 세팅도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올마이트로 토픽도 다 같이 했고 그런데 그렇게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가버리니까 더욱더 아쉽고 기억에 남습니다. 예. 네, 더 질문이 이제 없으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말씀. 네, 큰 박수. 네. 네. 네, 제 2제 제 57회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